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이규호의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우선적으로 게시를 하고 유튜브에는 며칠 있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제때에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은 사주에 화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명식을 보면 목기운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 가지 오행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화기운이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 사주를 분석할 때 한 가지 오행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모든 것을 또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징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하나 갖고 그 사주를 통째로 해석을 하려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화기운이 십성에서 재성운이 될 수도 있고 관성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 안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 8명이 있거든요. 사주팔자라는 그 방 안에 8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목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화기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기운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목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많다는 얘기고 화기운이 많다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 사주 안에 화기운이 없어요. 그 얘기는 청년을 상징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방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주 자체가 좀 열정은 떨어지겠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열정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약간 좀 활기찬 면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건강상 봤을 때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심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심장 약해졌다. 이런 말 하고, 어우, 심장도 크다. 그런 일을 하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심장이라는 게 피를 뿜어내는 펌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약한 분들은 어때요? 뇌졸중 같은 거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막 화내다가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뇌졸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심정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심장마비 막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심장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뇌졸중 이런 쪽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화라는 것이 어떤 뜨거운 불, 열정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열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하다가 그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불이 한번 쫙 올라왔다가 금방 쑥 꺼지는 것처럼 사람이 지속성이 있어야 무슨 일도 성공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막 좋다고 막 하다가 쬐끔하다가 아이 뭐 재미없네 뭐 못하겠네 이러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화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이가 많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일을 내가 하면 화기운이 보충이 된다고 봐야죠. 젊은 사람들이 뭐래요? 예를 들어서 배우는 거 좋아하죠. 젊은 사람들은 일단 배운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40대, 50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거 막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도 한번 배워볼까? 요리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배워보고 젊은 사람들이 막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막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도 그런 걸 막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기운이 보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막 나이트장 가서 춤도 추고 그리고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막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50대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춤추는 데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문화 예술 공연하는 데도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동적으로 잘 논다면 나에게 부족한 화기운이 보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화기운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십성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문안동녀 외동딸이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윽박지르며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예쁜 딸내미를 곱게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친엄마 원망을 많이 하고 끼가 많고 애교 있는 성격에 날씬하고 예쁘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술만 마시면 그런데 너무 많이 슬퍼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마음이고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면제까지 복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자분이 그 당시에 22살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수면제 먹으면서 잠잔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 가을이라고 했으니까 21살 때에 해당이 되죠. 21살 때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충동적인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경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하고 21살밖에 안 된 게 남자하고 동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같이 동거하다가 혼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혼녀가 된 거잖아요. 충동적으로 혼인신고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이혼한다고, 또 이혼 소송하고. 그러니까 22살에 여자가 이제 이혼녀가 됐다. 별 경험을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해년 기축월 갑자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주를 볼 때에는 오늘 주제는 화기운이 없는 사주지만 일단 사주 전체를 볼 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찾아야지 정확한 사주 분석이 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운에 대한 이 토기운이 4개나 되고, 또 지지해 보니까 해자축 삼합이 되네요. 그러면서 인성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때요? 부모복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고 봐야죠. 왜 안 좋아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고, 그리고 해자축 방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워낙 강해지니까, 인성운이 강해지니까 부모복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2살서부터 11살까지 경인대운을 보니까 천간은 갑경충으로 깨지고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의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모복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되게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윽박지르고 많이 때리고 뭐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살진 않겠죠. 그러니까 21살서부터 동거나 하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혼인신고하고 막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은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여성은 그 집안에서 곱게 자란 그런 그 성실한 여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게 없어요? 화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기운이 없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금기운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으로 남자운을 나타내죠. 그리고 남자운만 나타내나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성운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나를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가정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하고 자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없고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정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복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행이 치중되어 있고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가족운이 안 좋아요. 가족. 내 형제 자매, 부모 복, 뭐 남자 복, 뭐 이런 식으로 육친의 복이 약하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친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장점이 한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은 어때요? 재성운이 강합니다. 재성운이 뭐예요? 돈을 나타내죠. 그런데 신강한 사주니까 이 사주가 돈을 취할 수 있죠. 특히 32세서부터 51세까지 지지에 이 화기운이 들어오고 42세 갑오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충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더라도 계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화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진대운에 고생하고 있지만 1년운에서도요. 1년운이라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1년운이 뭐 1년, 2년 정도 이렇게 좋게 들어올 때 그때에도 내가 얼마든지 재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점이 그거예요. 재성운이 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돈 버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운이 약하니까 지금 이분의 그 설명만 보고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열정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지속성,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배려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그렇지 않고 자랐느냐, 이것이 천지 차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재수자들, 갑자기 제가 재수자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거든요. 그 수많은 재수자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아이를 낳았고 여러분들이 자녀분을 낳고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경제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한 여자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에 일찍 눈 뜨고 일찍 결혼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결혼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젊은 여자가 이런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20대 초반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해갖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혼 후 재혼해서 딸을 낳고 살지만 평탄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하고 싶어도 또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생활한다고 하고요.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옆에서 봤을 때 고집이 엄청 세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업주부고 직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개축년, 개월, 개유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어때요? 이분도 오행이 수기운으로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행이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여튼 육친의 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육친의 복. 뭐 형제 복이든 부모 복이든 뭐 배우자 복이든 자식 복이든 이 중에서 하나만 건져도 그 사람은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친의 복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수기운이 비경겁제잖아요.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당연히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장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기운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기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경업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비경업제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전문직이 좋죠. 전문직.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잘 찾아서 살아가면, 특히 직업 같은 것을 이제 내 사주에 맞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면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분도 해자축 어떻게 돼요? 방합이 되죠. 그러면서 수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주는 겉으로 볼 때에는 특별격 사주예요. 구성 자체가 금기운하고 수기운으로만 된 특별격 사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특별격 사주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대운, 을축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수기운이라는 게 재성운을 극하니까 재성운이 아버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0대하고 30대에 보면 또 원진살, 묘유충,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또 천간지 다 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운의 흐름 자체가, 사주 자체가 그 수기운으로 너무 차갑다,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주가 너무 차가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충이나 원진살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더라도 천간에 있는 화기운이 목생화하면서 이제 화기운이 강해지는 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이런 사람일수록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전문적인 일을 배워가지고 그 일하는데 막 매진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성공할 가능성도 높은 사주였는데 이분은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고 봐야죠. 20대 초반에 힘들어갖고 그 현실 도피성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는 거. 20대 30대에 돈 버는 쪽에 전념했으면 여자가 그 고생은 하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기운이 강하니까 남자는 화기운이 강해야죠. 내가 부족한 뭐 목기운이라든가 화기운이 강하고 수기운이 약한 그런 궁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한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성운이 안 좋을 때 20대, 30대 이때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니까 아이 둘 낳고 남편한테 보내버리고 또 결혼해서 딸 낳고, 이런 식으로 인생 자체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기운이 재성운이잖아요. 근데 지장간에 보면은 지장간에도 그 화기운 재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비경업증 강하면서.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20대, 30대 이때에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좀, 화기운하고 그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를 이렇게 보낸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처음에 이제 단추를 잘못 낀 게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는 거, 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는 이 결혼하는 시기하고 배우자와의 궁합, 이것을 잘 맞춰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인데요, 잘생긴 외모에 말주변도 좋고 배려심이 깊다고 합니다. 사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변에 인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범한 삶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꾼다고 합니다. 한 방에 그냥 팍 터트려가지고 딱 부자가 되는 거, 이 한 방을 항상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성인 오락실을 다니며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됐다고 봐야죠. 젊어서 성인 오락실 다니면서 돈을 잃어야 되는데 돈을 땄으니까 그 맛을 못 잊겠죠. 그래서 가구 공장하고 유통 사업을 잠시 하다 게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 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게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게임 하는데 계속 매달려가지고 거기 돈 벌려고 노력했다는 건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상태고요. 친구가 1억을 빌려주었는데 전혀 갚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부부 생활은 티격태격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민년, 임자월, 개축일,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주를 볼 땐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오행이 강한가 이걸 보셔야 되고, 식신상간운이 강해요. 그러면서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럼 수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관성운을, 이 화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관성운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수기운이. 그러니까 관성운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임모 간의 병화가 지장 간에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4개나 되는 수기운이 한꺼번에 극해버리니까 이 사주는 화기운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기운이라는 게 뭐냐면 관성운,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한 방에 그냥 저기 땅값 오를 것 같은데 뭐 그런 데에다가 뭐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그 사주를 설명을 잘 들어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거죠. 그 성인 오락실이라는 건, 저는 성인 오락실이라는데 그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스톱도 못 칩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거죠. 남자가 고스톱 치는 방법을 몰라요. 니나토는 알아요. 니나토는 아는데 고스톱은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요. 예전에 친구들이 젊었을 때 막 카드놀이 하잖아요. 카드도 처음에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방법을 모릅니다. 도박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성인 오락실 다녔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싹수가 놀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인간성이 좋고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박적인 것에 빠지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화기운이라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뭐 열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일단 관성운으로 나를 잡아주는, 좀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게 완전히 죽어버린 거라고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착실한 면이, 그러니까 착실하게 일하는 그런 면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식신상간운은 엄청 많은데, 이 식신상간운이 이제 또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지금 43세 정사대운 이럴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그 대운 자체는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나이, 그 당시에 그분 나이가 56세였단 말이에요. 이제 60이 다 된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 한 방을 잊지 못해갖고 착실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한 방에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성향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아쉽고,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원진살, 지지충 이렇게 흘러가면서 대운의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면요, 이분도 사주가 치중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글자나 되거든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 글 쓴다든가 그림 그린다든가 말한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의력 있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 뭐 학원 사업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나아갔으면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도박 같은 데 빠져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에 딱 빠지더라도 그것을 지속성 있게 그 끌고 나가지 못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화기운과 상관없이 도박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뭐 섹스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빠지는 것이고, 화기운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열정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효과를 보려면 건전한데,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가 내가 일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건전한 데 빠져야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분은 이제 화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관성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자신의 특징, 사주를 봤을 때 자신의 특징도 잘 찾아내지 못했다고 봐야죠. 지금 지지가 해자축도 합의되면서 식신상관운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수기운이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기운에 맞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가구 공장도 하고 뭐 유통사업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그 특징도 그 찾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규호의 사주 포인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